네, 2021년 7월 9일 이정훈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을 굳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그의 부친인 최영섭 전 해군 예비역 대령 돌아가셨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월 8일 날 최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해군 대령이 93세로 숙환하셨습니다. 이분하고 저는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분의 고향은 강원도 평강, 지금 북한 평강이죠. 네. 8.15 때 월남했고, 이 최영섭 대령의 부친은 최병규 씨로 평강 지역의 독립운동가였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월남해가지고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위가 되자마자 4개월 만에 전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계급은 최영섭 소위의 직책은 포술사가 뭔가 하면 갑판사관인데, 해군배를 딱 타면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 배 제일 밑에는 기관실이라서 엔진이 있죠. 엔진을 움직이는 있고, 그 다음에 배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판 쪽이라 그러면은 뭐 짐 끌어내리고 뭐 싣고 적 만나면 총 쏘고 이런 겁니다. 네. 이분은 뭐 덕적도, 영흥도 탈환작전, 인천 상륙작전 뭐 등등 여러 전투에 참여했고, 무공훈장 3번, 무공훈장을 받고 3번 받고 살아나는 건 쉽지 않죠. 용감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영섭 선생과 인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생전에 해양소년단인가요? 거의 굉장히 많이 활동하셨어요. 그때도 뭐 80 노인이셨죠. 키는 제가 워낙 커서 그렇지만 키는 옛날 분 치고는 뭐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크니까 조금 작으신데 몸이 딱 벌어져서 아주 그냥 장골이죠, 장골. 저만 보면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이 기자 와봐 그래갖고,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하나 기억나는 거는 해군 행사가 있어서 같이 배를 타고 독도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울릉도에 들어왔습니다. 맞는데, 울릉도에 고등어회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었을 겁니다. 고등어회를 뭐 그분이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 해군 출항하는 배 갑판에서 같이 먹었는데, 고등어회는 30분 내에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갑판이 뭐 거의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서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인데, 거기서 먹고 제가 배탈이 나서 아주 혼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아들인 최재형 선생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복잡하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또 최재형 씨가 나온 거는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걸 기억하십니까? 작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에서 6.25 행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안 옵니다. 국무총리 행사로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6.25 행사에 딱 2번 나왔습니다. 60주년 때 이명박, 70주년 때 문재인 2번 나왔습니다. 작년이 이제 7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전원 국무위원들은 여기다가 끝까지 찾아야 할 12만 2,609명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6월 23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의할 때 이제 이걸 다 국무위원들이 달고 나왔는데, 6.25 때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전사자가 북한 쪽에 있겠죠. 그 시신들이 12만 2,009명입니다. 그걸 기억하자고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전 국무위원들이 그 배지 122609 태극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근데 작년 6.25 때는, 그때 이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2018년에 남북관계가 좋았죠. 미북관계도 좋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이렇게 알랑방구 끼려고 북한 지역에 있는 미군 유엔들을 막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 미군이 이제 6.25 때 들어와서 초기에 크게 당한 전투가 장진호 해병대 1사단이 당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딘가 미 2사단이
평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이제 많이 깨졌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그 미군 유해를 많이 미국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인 유해가 섞여 있었는데 그 147구를 다시 미국이 우리한테 돌려보내줬습니다.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이제 공중급유기를 유럽에서 도입했는데 그 급유기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급유기는 수송기도 경험하거든요. 그 유해 147구를 받아왔죠. 그리고 그 귀환식을 서울공항, 성남공항에서 하면서 6월 25일 하면서 6.25 70주년 행사를 탁현민 씨가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122609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주로 참전 영웅, 노병들이 참여했죠. 그날 문 대통령은 마지막 한 명을 찾는 날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1년 번호인 122609 배지를 가슴에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설했죠. 아까 147분의 유해를 미국에서 가져왔다. 그걸 밝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게 확인이 된 거니까 계급장을 되찾고 어쨌든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신원이 확인된 분은 7분인가 그럴 거야. 나머지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12만 3천, 아까 말한 대로 122609 전사자들이 가족에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서 북한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2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이게 성직자라면 맞는 말이다. 근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라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고 전쟁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할 용기가 없고 그런 사람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 이겁니다. 자, 누구든지 우리를 치면은 난 대응하겠다. 단 나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치면 언제든지 나는 싸우겠다. 대통령은 이래야 되죠.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우리와 맞싸우려고 덤빈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받아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이런 배심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코스프레 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개판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가장 슬픈 전쟁? 글쎄요. 전쟁은 즐거운 전쟁이 있습니까? 가장 슬픈 전쟁? 글쎄 모르겠네요. 저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환호성 지른 거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전쟁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패전했을 때는 굉장히 아프죠. 그러나 두 개 전쟁 모두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슬프죠. 이런 감상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은 정치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하거나 변호사나 하고 마세요. 더 큰 슬픔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슬픈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게 국가 지도자입니다. 군 통수권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 60만 명을 그렇게 가둬놓고 훈련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약하고 허약한 대통령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122609 배지를 가슴에 달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한쪽으로만 경사돼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씨한테도 발견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날 무렵에 1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해군가를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이 최영섭 씨가 해군 살아 계신 분 중에 참전 영상 중에서 굉장히 고령이죠. 무대에 올라서 해군 참모총장 부석종 씨랑 같이 태극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해군가를 부릅니다.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고향. 가슴속 끓는 피를 고이 바치자. 저도 해군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손원일 씨가 짓고 그의 부인이 작곡한 참 이렇게 보면 행진곡풍의 가벼운 노래입니다. 해군은 경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25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25는요 기념하는 게 아니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박두진 선생이 지은 노래도 아 잊으랴 어찌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이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를 슬픈 전쟁이라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당한 전쟁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못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게 홍길동의 고통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수를 원수로 부르지 못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큰 잘못입니다. 저는 최영섭 대령을 이제 좀 인연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현이 기가 세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오면 마바바바바 이거 왜 안 해? 그럼 늘 당하고만 있어가지고 예 하면서 이제 빠져나갈 궁리만 했는데, 저는 늘 그 전에 보면서 왜 이 양반이 제독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군에서는 이분을 이제 굉장히 지금 큰 어른으로 최근까지 모셔왔지만, 이분이 현역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해군에서 다시 또 이런 한명수 씨가 있어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6.25 전쟁 전에 한국 해군 사상 최초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때 한명수 소령이 특공대 이끌고 북한 몽군포로 들어가서 몽군포 항에 있던 북한 해군을 때려 부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후에 7대 해군 참모총장이 돼요. 최영섭 씨도 꽤 여러 가지 무공을 세웠는데 왜 대령밖에 못했을까? 전 이걸 보면서 지금은 최영섭 대령을 전쟁 영웅으로 모시고 대통령도 뭐 조화를 보내고 하지만, 당대에는 반대로 보는 사람도 많았겠다. 워낙 기가 세고 뭐 바른 소리 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최영섭 대령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최영섭 대령의 상관으로서 백두산한 함장을 했던 최영남 중령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심을 쏟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 함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 백두산 함은 원래 미국에서 만든 구축 함이라, 요즘 같으면 정이라 그래야 되겠죠. 작은 배입니다. 우리 해군에서 쓰는 고속정. 천안함보다 작은 배입니다. 천안함은 큰 배예요. 45년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전쟁 말기에 막 싸우기 위해서, 특히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많은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 배가 45년 일본이 항복하니까 소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방국들에게 무상으로 줄 때 우리가 받아온 게 첫 번째가 아마 백두산함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년도에 인수해 갖고 와서 너무 좋아서 해군이 목포, 군산, 인천 쭉 돌아다니면서 국민한테 공개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6월 24일 날 해군 본거지라고 하는 진해에 딱 갖다 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25일 새벽 4시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이 배가 25일 날 오전 10시에 출동을 합니다. 그때 최영남 씨가 중령으로 외출 중인 병사 1000원 소집해갖고 식량 싣고 때려 싣고 급하죠. 뭐 그냥 진해양 나갑니다. 그 나가면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뭐 듣는 거죠. 뭐. 그래갖고 그날 저녁 6시쯤 부산장 근처에 있다가 부산항을 지나서 밤 8시쯤 부산 동북쪽 포항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저녁 그때 이제는 하지니까 저녁 8시쯤 되면 이제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때 그 배에서 함교라고 하는 건 배의 제일 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높은 곳. 거기에 김세현이라고 하는 수병이 뭐 이상한 배가 보였다라고 해서 이 최영남 함장이 배 보고 서라고 이제 수신호를 보내죠.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고 나서 무전으로 이제 뭐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적함이구나 감을 잡고 이제 서치라이트로 비추고 위협 사격을 강하니까 거기서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두두두둑 쏘면서 이제 6.25 전쟁 최초의 해전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최영섭 씨는 소위입니다. 소위. 4개월 된 소위. 그래서 갑판서관입니다.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포를 쏘고 하는데 참여하는 거죠. 정신없이 싸웠겠죠. 그래서 이때 배를 격침시킵니다. 덕분에 그때 이 배에 북한 특공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배가 부산에 상륙해서 특공대가 부산에 내렸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한 600명의 인민군이 죽은 걸로 추정되고 있죠. 지금 최영남 당시 그 함장을 기리기 위해서 백두산 함 기념회가 만들어서 그분의 아드님이 이렇게 모임을 좀 하고 있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영남 함장도 그땐 중령이었는데 그 후에 뭐 그렇게 해군에서 최고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많은 전투를 한 사람이 꼭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사회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정통성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 돼야 옳습니까? 또 이재명 씨처럼 미 점령군 뭐 친일파가 대한민국 세웠다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데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근데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최영섭 대령이 그 후에 이제 쭉 활동을 많이 하셔갖고 해군에서는 그분을 명예 정훈 공보실장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뭐 소년해양단 같은 데서 활동을 워낙 많이 하시고 또 돈도 많이 내놓고 이 양반이 아들이 네 분인데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둘째 아들인 최재형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뜻을 간접적으로 비출 때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뭐 대한민국 해군 만세 뭐 이렇게 몇 가지 글을 남기고 뭐 그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의 지지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회창 감사원장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최재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보수 세력이 좀 안심을 하게 됐다. 저는 뭐 최재형 씨는 만나본 적이 없고 그분이 경기 76회인가요? 그래서 그 동기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괜찮은 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 덕택에 국가관도 반듯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씨의 류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문재인 류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 왜 최영섭이라는 사람, 최영남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됐는지, 그러한 전쟁을 슬픈 전쟁이라 그러고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유해가 돌아온 거는 눈물 나고 안타까우니까 행사를 갖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쟁을 유발한 자들에 대해서는 적개심도 못 가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이건 엉터리죠. 엉터리죠. 누구는 뭐 싸우고 싶어서 격투기 선수라도 막상 싸움에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국가 지도자라는 겁니다. 저는 최재형 씨가 나와갖고 윤석열 씨랑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멋있게 보수 세력을 대표하고 이렇게 헝클어진 나라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최영섭 대령 또 최영남 백두산항 함장 기리면서 우리 해군에서는 차기 경항모를 백두산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줄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